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고영경 교수님 모시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뭔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이라는 건 항상 가슴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그런 개괄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고 교수님의 정말 주특기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동남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희 뭐 주식 얘기 안 할 수 없죠. 일단 고 교수님 인사 드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고영경입니다. 오늘은 SEA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뭐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10달러에서 300달러가 됐어요. 네. 3000%. 테슬라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테슬라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올린 회사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회사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테슬라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지, 그 지역의 환경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같이 보면서 저런 비즈니스도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C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늘은 마이크를 전적으로 도 교수님께 넘기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우선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그 C를 이해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이제 동남아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환경의 변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동남아 이제 디지털 경제 규모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디지털 경제 규모라는 것이 지금 100 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이제 구글, 테마섹 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100 빌리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남아 10개국을, 아세안 10개국을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주요 6개국을, 이제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나오는 시장 6개 국가를 조사했을 때 2019년에 이제 100 빌리언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21년에 105 빌리언. 그다음에 2015년이 되면 이 규모가 훨씬 2025년이 되겠죠. 2025년이 되면 이제 이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은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예상만큼의 성장을 못한 것이죠. 6억 5천의 인구가 전부 다 손안에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구입하고 쓰고 보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디지털 경제 규모가 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느냐. 여러 스타트업들이 그런 예상을 하고 사실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도 약간 언급드렸던 그랩,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고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C가 있습니다. C는 사실 싱가포르에서 세운 스타트업은 아니에요. 싱가포르에서 세운 스타트업은 맞지만 원래 창업자인 포레스트 리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로 넘어와서 싱가포르에서 세운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레나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게임 퍼블리셔 회사였어요. 게임 퍼블리셔. 게임 퍼블리셔는 저기예요. 게임 만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게임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게임을 개발했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대학을 다닐 때 밤새도록 게임을 했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새롭게 사업의 그 소재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여자친구, 지금은 와이프가 되신 분하고 와이프가 싱가포르안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넘어와서 회사를 차립니다. 첫 번째 회사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만 하시지 말고 말씀 잘 들어보세요. 테슬라보다 더 간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스타트업으로 도전을 하죠. 그게 가레나였고, 가레나가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폰을 들고 뭔가를 들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게임을 제일 좋아하죠. 게임은 사실상 지출이 나가도 아쉬워하지 않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겨야죠. 이기는 게 중요하지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레나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페이먼트하고 이커머스에도 진출을 합니다. 페이먼트는 결제.
예. 커머스는 온라인 쇼핑, 예. 네, 모바일 쇼핑. 예. 근데 이게 다 한 카테고리에서 잘 묶어질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게임을 계속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데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죠. 예, 예.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만 달랑 있으면은 예. 과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좀 더 편리하게 과금을 한다든가 락인을 해둘 수가 있죠. 페이먼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제 가속화되는 단계에서 이커머스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성공하기는 어렵죠. 맞아요. 예. 예, 한국의 쿠팡이 이제 IPO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로 흑자를 내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마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자였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가레나에서 시작했지만 씨머니, 그다음에 지금은 동남아 이커머스 넘버원 쇼피 이렇게 세 개의 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C입니다. 이 C는 이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홀딩 컴퍼니예요. 그러면은 아마존에다가 게임 퍼블리셔 텐센트 더하고 거기다가 아까 그 결제라 그러면 알리페이 예. 더하면 그 정도. 예. 그런데 사실상 이 가레나라고 예전에는 그래서 가레나가 동남아 유니콘으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 거를 기록을 찾아보시면 가레나라고 계속 뜹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회사 이름을 C로 바꾼 것이죠. 사실상 C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를 줄이면 SEA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이 아세안이나 동남아에 관련된 페이퍼들을 보면 줄여서 보고서에는 줄여서 SEA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SEA가 거의 지역 대표 주자의 이름을 그냥 먼저 선점해버린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7년에 상장을 해요. 예. 근데 바로 나스닥으로 갑니다. 이때만 해도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예. 동남아 듣보잡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나스닥에는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더욱더 눈에 띄는 회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집에 갇혀있는 시간이 많고 뭔가 이커머스라든가 뭐 푸드 딜리버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매출이 증가하고 테크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같이 눈에 띈 거예요. 왜? 동남아에서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이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상장된 회사 중에는. 테크 기업들이 전혀 상장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거대한 유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었던 거죠. 아세안에 기반을 둔 회사 중에는. 그럼 그런 거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뭐 팬데믹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아마존 막 사태 막 올랐어. 야, 그럼 아마존 비슷한 애 좀 어딨냐? 찾아보니까 쟤를 찾아서 막 올랐어. 야, 그럼 저건 뭐야? 동남아에 있는 애인데 뭐 하는 애인데 아마존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상장돼 있어. 그러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거기다가 굉장히 프로핏 소스가 되는 게임을 들고 있고 페이먼트도 있고 이커머스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성장의 포텐셜, 지금도 많이 큰 회사지만 앞으로 더 성장의 포텐셜을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점점 높아져서 테슬라를 능가하는 상승폭을 이루면서 갑자기 아세안 전체에서 시가총액으로 가장 큰 회사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도 많은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도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그러니까 나스닥의 상승폭을 능가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를 오로지 C가 혼자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시가총액으로 가장 큰 회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간 수급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애가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서 올랐다는 거는 충분히 수급적으로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실제로 그 C라는 회사의 어떤 그 아마존처럼 그 경쟁력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레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퍼블리셔만 하다가 이제 게임을 개발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게임이 뭐 뭔가를 베끼지 않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게임도 개발하고 퍼블리셔도 하고 e스포츠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아에서는 아세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젊은 층 인구들이 게임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평균 연령도 낮고 젊은 층 인구가 엄청 많아요. 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게임을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e스포츠를 돈을 내고 구경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핏 소스가 되는 게임 분야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페이먼트는 이제 캐시리스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쇼피는 예전에 이제 이커머스로 보면 후발주자에 가까웠던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회사는 원래 라자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라자다를 누가 인수했냐? 알리바바가 인수를 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예, 중국의 알리바바가 인수를 해서 원래는 계속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좀 뭔가 조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세안 넘버원 이커머스가 쇼피로 등극을 해요. 쇼피가 넘버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 혹은 이커머스에 관계된 분들이 쇼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첫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게 모바일 퍼스트예요. 모바일 퍼스트. 그러니까 쇼피는 기획부터 지금까지 모바일 베이스로 쇼핑하기 편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보통 인터넷 기반이었나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건 모든 그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모바일 기반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세안은 되게 여러 가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호도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쇼피는 자기가 진출한 나라에 전부 다른 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아이템들을 모은 섹터를 카테고리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각 나라별로 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왜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그게 상당히 성공적인 유저들에게 혹은 잠재 커스터머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모델로 이미 인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